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깍듯하게,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사는 남자, 샤론 도즈 마스터 강전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자리를 초청해 주신 신정인 총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를 오늘 처음 봤다라는 분 이렇게 손 살며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있으시군요. 자, 그럼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나이는 39살입니다. 동안처럼 보이죠? 오늘도 어디 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9살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3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표정이 일그러뜨리지 마세요. 울짝한 얘기니까. 저는 39살이고요. 애터미는 33살에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듯이 애터미를 알아서 혹은 자고 일어났더니 센터를 찾게 돼서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아는 지인을 알다 보니 끌려가서 듣다 보니까 애터미를 알게 됐겠죠. 저 또한도 애터미라는 정보를 제가 평소에 알던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첫 번째, 다단계였거든요.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다단계로 돈 번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다단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만든다는 거. 두 번째, 아무리 전단지 앞면 뒷면을 뒤집어도 제가 필요한 물건이 없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남자고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엔요, 오이비누 하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존슨지 베비로션 하나면 얼굴 바르고 남는 건 몸에다 발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비누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 또한도 애터미를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3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 도망 다녔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애터미를 3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애터미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지금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몇 가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자기의 사업 방향과 붙이시는 분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아, 이거 나랑 얘기가 틀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방법이 틀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못난 가파치 3명이 제갈공명을 이긴다는 말처럼 어떠한 한 개인의 의견들이 모이면 나로 하여금 빅데이터가 돼서 내가 맞지 않더라도 내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그 내용이 맞을 수가 있고요. 내 파트너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 또한도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애터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3년이라는 시간에 애터미를 도망 다니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건강상의 문제로 쓰러지시게 되고 병원에 갔더니 간 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간 이식 수술이라고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수술할 때가 되니까 진짜 가족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수술할 때가 다가왔어요. 어느 이모 한 명도 수술비를 보태준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수술비는 1억 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수술비 중간 정산을 할 때 의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반을 입금하지 않으면 퇴원해라. 그 말인즉슨 어머니가 죽든 말든 자기는 신경 안 쓰겠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은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일을 겪으면서 병원이 상업적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알아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 보시면 어떤가요? 건강해 보이나요? 아파 보이나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요. 무척 건강해 보인다고요. 아니 심지어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돌도 씹어먹게 생겼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 7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날짜들만 제가 심심해서 계산해 봤더니 3일 동안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던 시간들은 더 많았겠죠.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뭐냐? 내가 33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7번이라는 크고 작은 수술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나에게 위기가 온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일을 못하면 내 수입이 멈춘다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를 제가 8개월 동안 간호했습니다. 어머니를 8개월 동안 간호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출은 일어나는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도 내 수입에 영향을 준다. 어머니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 지인들 오면 제가 밥도 사주고 그다음 커피도 사주고 했는데요. 나중에 그걸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도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남이 남긴 밥도 먹고 정말 힘들게 어머니 간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퇴원할 때쯤 저는 저에게 각오를 다집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안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겠구나. 저랑 형이랑 간이식 검사를 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기증을 해야 되니까. 간이식 검사 비용은 150만 원. 보험 혜택 없습니다. 저랑 형이랑 둘이 검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 너무 뚱뚱한지라 형이 수술을 하게 돼요. 형이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는 형에게 건넨 저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형, 우리 돈 없어 유gen실로 가자. 돈이 없으니까 나 대신에 수술한 형을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맘 편하게 쉬게 하고 싶은데 유gen실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때 저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단계를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죠. 처음에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거기다 소개를 하면 수당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사기가 아니고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회장님, 그 당시 회장님 막 강의를 하는데 막 옆에 사람을 들어봤더니 옆에 사람 웃고 있어. 옆에 사람을 들어봤더니 울고 있어. 자,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아무리 돈도 중요해서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나쁘게 생겼어요? 착하다 1번, 나쁘게 생겼다 2번. 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자, 저는 착한 마음이 애터미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착한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애터미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난 후 저를 그 자리에 안내한 사람이 칫솔하고 치약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마음 안에 칫솔 한 줄과 치약 한 꽉을 사게 됐어요. 치약 한 줄과 칫솔 한 꽉을 사게 됐는데 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죠? 다단계 물건이죠. 그러면 부정탄 물건일까요? 좋은 물건일까요? 부정탄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이거 살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제품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싸서 이 품질과 이 가격이 바뀌지 않으면 난 이 물건 계속 쓸게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간절함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간절한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그 간절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제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에서 도피를 통해 애터미로 오시는 분들이 일을 제일 못해요. 나 애터미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애터미 백수가 되어버립니다. 애터미를 한다고 하는데 줌 미팅 들어와서 듣고 행동하지 않아. 아침주에 듣고 행동하지 않아. 그건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애터미에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에 처음 시작했을 때 확신을 느낀 이유는 제 주변 지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저는 확신을 느꼈어요.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싸서 이 제품 계속 쓸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리듬의 덩어리를 똘똘 뭉치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항상 명강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도 많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명강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기준에서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유익해야 된다. 강의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아무리 유익한 강의도 재미가 없으면 꽝이다, 졸리다. 그래서 그 강의는 벌써 그것보다 꽝이라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자 치마 길이와 강의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거기서 끊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기초 사업자가 아니라고 전제하에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기초 사업자가 아니고 네가 결정하냐? 맞습니다. 제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회사에 대해서 아시죠? 이미 회사에 대한 내용도 아시고 제품도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막막하죠. 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저희 파트너들에게 항상 합니다. 뭐냐?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변화. 두 번째, 내적 변화.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변한 만큼 성공이 빨라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외적 변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초 안에 모든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왜 복장이 중요하고 왜 외적 변화가 중요한지 딱 보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자, 하나는 잠옷을 입고 사업 설명하고 하나는 정장을 입고 사업 설명을 하죠. 자, 생긴 사람은 똑같지만 내가 느껴지는 복장에서 갖고 오는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신뢰감.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장을 단정해야 되고요. 여기 외모를 다듬어야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요. 항상 제 얼굴을 점포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게예요. 그러면 내 가게를 잘 쓸고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피노브 마스크팩과 겔 마스크팩을 합니다. 지그재그로. 그런데 그날은 피노브 마스크팩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진하게 먹고 들어왔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피로브 마스크팩을 한 줄 알고 잤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피로브 마스크팩이 없고 거울에 피로브 마스크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울에다 발랐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르고 안 바른 것보다 내가 꾸준히 점포 관리를 하겠다. 특히 남자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점포 관리에 더더욱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어디 가서 제품 잘 못 파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리더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남자 사업자들은 여자 사업자보다 2배가 힘듭니다. 사업이.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3배가 힘듭니다라는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 행복감은 그 배 이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생각했어요. 아, 그럼 내가 3배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가 3배 열심히 점포 관리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저는 항상 6종 당연히 바르겠죠. 그리고 피로브 마스크팩. 자, 보십시오. 39살이 한데 지금 주름이 많이 안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또 보이려고 했네요. 빛이 좋아서 당연히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포 관리하시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복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는요. 정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여러분들의 전투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복장을 전쟁에 맞는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의 전투복 두 개 정도로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입어야 잘 입는 건가요? 어떻게 입어야지 괜찮게 입는 건가요? 그때 최규정 단장님이 했던 명언을 저는 자주 써먹습니다. 뭐라고요? 바람난 남자, 바람난 여자처럼 입으면 최고의 패션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멋지게 애터미를 한번 바람나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 변화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적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일의 모든 승부처는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조직의 크기는 나의 그릇의 크기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다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겠죠. 어떻게 존재하죠? 파트너랑 존재하겠죠. 또 어떻게 존재하죠? 스폰서랑 존재하겠죠. 자, 갈등이 없는 조직은 뭐다? 죽어있는 조직이다. 내 조직은 갈등이 없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조직이 시끄러워. 막 힘들어. 제가 여러분 제 변명을 잠깐 하자면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숱이 없지 않았어요. 애터미 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정재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머리숱도 많았는데 제가 애터미 6년차 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제 좌우로 파트너들이 여자 파트너가 한 6, 70명 되는 것 같아요. 밤마다 전화 와요. 보통 1시간씩 통화하는데요. 하고 나면 무서워요. 그리고 때로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전화번호가 떴는데 소리 떨려. 이걸 어떡하지? 받아야 돼. 여보세요? 네, 사장님. 막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파트너가 듣고 싶은 거는 그냥 위로예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꿀팁을 한 가지 공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너입니다. 나에게 소리 지르는 파트너, 나에게 화내는 파트너는 열심히 하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 상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KYPOINT. 네,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합니다. 캐나다 6년과 영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를 얼마를 줬다라는 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파트너한테 200%를 줘도 파트너가 2% 받았다고 하면 2% 받은 거예요.
스폰서가 뭐 해줬냐고 하면은 내가 포인트도 내려주고 사람도 달아주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 말 한마디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 어떻게 일을 해요? 야, 너 지난번에 내가 회원 등록해준 애 내가 기억 안 나? 내가 너 포인트 그때 직급 갈 때 얼마 쳐줬어? 너 그때 밥값 모자르다가 내가 밥값 내줬잖아.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냐고. 힘들었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할게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좁혀집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화내고 있는 스폰서가 사실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스폰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화내고 있는 스폰서가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 파트로 막 도와줘요. 막 후원도 해주고 포인트도 지원해주고 밥값도 결제해주고 제품 원도 막 해줘요. 근데 파트너가 저한테 서운할 때 막 욕하고 화내고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막 화를 내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용규 총장님한테 가서 나 항상 얘기하십니다. 총장님 덕분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총장님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자, 어쩌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지금 정인호 총장님과 신정희 총장님 보이니까 제가 긴장을 해서 자꾸 말이 꼬이고 있는데 이 두 총장님들한테 여러분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저분들은 여러분들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한 삶들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마워하셔야 될 거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스폰서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이 일의 핵심이 뭐냐면 복제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을 뭐라고 하죠? 교육, 복제, 분위기, 그리고 기여보도예요. 애터미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만 어렵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의 팁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이 줌을 켜놓고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딴짓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아이 뭐야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난 총장 단장이 와도 안 듣는데 제가 하는 얘기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자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얘기해드렸지만 나의 성장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교육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유통이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되겠죠? 애터미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겠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공부할까? 왜? 여러분들이 이 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내용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샤론 로즈 마스터의 연봉 5천 이상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은요. 말하는 사업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이요. 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요. 나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는 게 또 좋을까? 강전호 국장은 저렇게 얘기하네? 신정희 총장님 저렇게 얘기하네? 정인호 총장님은 저렇게 얘기하네? 내가 저런 부분들을 저건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저건 내가 어렵겠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복제라는 건 어떤 걸까요? 복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나와 같은 소비자. 나와 같은 애용자. 나와 같은 부업자. 나와 같은 전업자. 나와 같은 사업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제품만 쓰려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애용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부업을 하고 전업을 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주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를 바꾼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부모가 자녀를 못 바꾸듯이 나 또한 내 파트너를 바꿀 수가 없어요.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냐면 사과 한 그루를 심어놓고 사과가 많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많은 사과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많이 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나와 같은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 같은 애용자, 나와 같은 부업자, 나와 같은 전업자, 그리고 그들 중에 진짜 이 애터미를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장사는요,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사업은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진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면 안 되겠죠.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남기려면요. 손해를 보면 사람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여러분들 여기 되게 꿀팁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꿀팁입니다. 아, 애터미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거구나. 사람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손해를 보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자, 제가 더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꼭 제품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팔던지 주던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그 물건을 안 갖고 와요. 팔던지 주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잖아요. 그럼 더 얹혀서 줘요. 왜냐? 사람을 얻어야죠. 한번 여러분들 경제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밥값 쓰고 커피값 쓰고 그 사람 뭐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는 비용보다 그 사람이 제대로 제품 체험을 해보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본인이 느끼면 그 값어치가, 그 시간이 얼마나 아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품 들고 가고 안 산다고 하면 그냥 도로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업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누군가는 해모임을 줘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칫솔 치약을 줘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애터미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제 얘기를 또 하고 가면은, 자, 제가 초창기 때 사업을 할 때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이십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사이즈가 침대에 있고 여기 바닥에 이불 피고 벽에 베고 옷 이렇게 보이죠?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 잤습니다. 돈이 없어서 센터에서 잤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을 쓸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업가니까. 제가 3만 원을 주면 편하게 방을 잡을 수 있지만 그 3만 원이면 누군가에게 제품을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사업가라면 돈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가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전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자, 제가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진짜 왜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사냐고 하냐면 너무너무 진짜 행복해요. 시간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가의 마인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업가가 되자라는 거예요. 제가 빨리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제 라카의 물건이 한 200, 300만 원어치 있어요. 제품이. 그런데요. 그 라카의 장부를 제가 적지 않아요. 왜 제가 안 적냐면 그 제품을 적는 순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빌렸냐 안 빌렸냐. 그런데요. 그걸 파트너가 적게 해. 그러면 빌려간 파트너 입장에서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 자기 마음이야. 그리고 나는 빌려갔는지 안 빌려갔는지 몰라. 라커를 열어놨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품 갖다 파트너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갚았니 안 갚았니 줬니 안 줬니 뭐 그런 거. 저는요. 그런 부분에서 다 해탈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하면서 무엇을 또 복제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제가 이따 개보도에서도 얘기해 드릴 건데 나와 같은 주력 사업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나와 같은 1번 사업자.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좌측과 우측에 1번 사업자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좌측과 우측에 내 계보도상에 있는 이 1번 사업자, 1번 사업자들이 오토 판매사 혹은 팀장, 국장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지라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은 1번 사업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나와 같은 1번 사업자? 자, 제품을 애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는 사업자.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사업자. 간절함과 확신이 있는 사업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성이 갖춰진 사업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사람이 붙으려면 그 사람의 인성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강의 중에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막 여기저기 모일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사람을 뭉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긁다 보면은 꼭 눈만 오면 좋은데 그 위에 그 안에 돌멩이가 올 때도 있고요. 나뭇가지가 올 때도 있고 비닐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눈사람 만들고 보니까 비닐이 안 예뻐. 그래서 비닐을 쭉 빼면 그 눈사람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즉 인성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모난 돌도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분위기입니다. 자,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정말 분위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비비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비난한다고 사업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비판한다고 사업이 잘 될까요? 불평한다고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그런 비비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위기.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거절받는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 거절받는 사업이라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노. 부정의 노가 있겠죠. 노. 긍정의 노가 있겠죠. 자, 우리는 부정의 노부터 시작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부정의 노가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의 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라는 거죠. 자, 저는요 이 지맘의 법칙을요 애터미 하기 전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저 자신의 한계를 만들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했죠. 그래서 20살 때 자전거를 타고 전국 무전여행 일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무전여행을 시작하고 논산 정도 갔는데 배가 꾸르륵거리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좀 얻어 먹으려고 집을 문을 두들깁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행 중인 학생인데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가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무섭다. 그 옆집 가서 저기 학생 중인데 밥 좀 나가래요. 그 옆에 가서 학생 중인 학생인데 밥 좀 나가래요. 그렇게 3명한테 거절받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자전거를 끌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뭘 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똑똑똑 밥 주세요. 똑똑똑 밥 주세요. 똑똑똑 밥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이 있더라도 내 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밥을 얻어먹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 또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는 부정의 노로 시작해요. 야, 나 절대 폼클렌즈 안 써! 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폼클렌즈 7,650원이고 써보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야, 다단계 물건 안 써?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야, 왜 다단계고 10단계가 뭐가 중요해? 우리 CCM 인증도 받았고 이 폼클렌징은 정말 롱체어돼 갖고 오래 쓸 수 있어.
야, 근데 여기에 베타그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세안을 하고 나서도 촉촉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쓸게 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바뀌는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나부터가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보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계보도가 이 사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보도를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항상 스폰서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가령 이거죠.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 라인이 있고 B 라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규를 등록시킬 때, 이 신규를 등록시킬 때 내가 A 라인에 가든 B 라인에 가든 나는 틀려져. 내 수단과 내 상황이 틀려져.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정확하냐? 스폰서는 정확해. 왜 정확하냐면 이 모든 게 스폰서의 한쪽이기 때문에 스폰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도는 반드시 스폰서랑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보도를 자주 그려보셔야 돼요. 계보도. 자, 저는 지금 계보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전체 계보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 전체 계보도를 이제는 직급자들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리는 전체 계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좌측에 이제 판매사가 22명, 팀장이 4명, 우측에 판매사가 20명, 팀장이 5명. 그래갖고 직급자 수는 26명, 25명.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요? 두 줄을 동시에 하면 나로부터 직급을 짜고 내려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한 줄을 잡아주고 누군가 한 줄을 해주면 직급자 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날아간 거는 왜 그렇다? 나부터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복제 사업. 나로부터 두 줄을 하면 내 파트너들도 그걸 복제해서 두 줄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계보도를 그리면 내 파트너가 그걸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계보도를 그린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제가 팀장 때 그렸던 계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도를 이렇게 계속 그려갑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전후반기로 그리겠죠. 전후반기로 계속 그립니다. 자, 이 흔적들을 보이십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제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많은 미팅과 계획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죠. 자, 계보도를 계속 그리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직급자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해드린 건 뭐냐면 계보도를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각화를 하셔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너덜너덜해진 명단 보이십니까?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이 명단을 쓰고 이 명단에 추가로 이렇게 명단을 계속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명단은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명단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갖고 다닌다. 휴대폰처럼. 두 번째,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명단이 아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의 계보도를 왜 업데이트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보도를 업데이트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 멍 때릴 때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멍 안 때려 바쁘게 지내 이렇게 하시는 표정들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요. 멍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지? 이거 정인욱 총장님이 돈은 벌 수 있다는데 내 수당은 7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일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에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걸 넘겨요.
그러면 이매징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살아온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저번에 폼클렌즈 주문했지. 아, 이 사람 누구 소개시켜준다 했지. 아, 그 사람 가게에 가서 누구를 같이 만났지. 라는 그런 이매징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전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왜 멍 때렸냐면, 자, 저 또한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2015년도에 한 달에 7만 원 벌었어요. 7만 원, 14만 원. 물론 여기 계신 총장님들과 본부장님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당이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저는 수당이 더 증가했지 줄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멍 때리는 걸 여러분들보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멍 때릴 때는요, 뭐 하시면 되냐? 계보도 펼쳐놓고 명단 옆에다 펼쳐놓고 계속 넘기는 거예요. 넘기다 보면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직급 유지 혹은 직급 도전을 할 때 항상 뭐를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냐라는 건데요. 자, 그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매사라는 걸 유지 도전할 때요. 내가 국장을 간다라는 생각, 국장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간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판매사 때부터 미리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맥은 두 줄로 달려 내려가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6줄을 완성시켜야지 성공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 6줄 라인을 키울 수 있게끔 항상 머릿속에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2줄만 할게 라는 사람은 2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줄을 하겠다. 뭐냐? 내 좌측과 우측의 1번 사업자의 작은 쪽, 그리고 밑에 드라이빙 탭스의 양쪽. 자, 지금 여러분들 표정 중에 몇 명이 드라이빙 탭스라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탭스. 자, 드라이빙 탭스. 파이어 업. 밑불 지르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윗사람들 붙잡고 일하는 거 중요하죠. 직급 갈 때.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밑에를 돌려야지만 그 불이 불타올라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캠프파이어 할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동우 총단장님도 항상 이야기하시죠. 칼 나를 잡지 말고 칼 자루를 잡아라.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여러분들이 밑으로 가서 뛰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밑으로 가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밑으로 안 갑니까? 귀찮아서. 죄송한데 한마디 더 할게요. 저 좀 싸가지 없어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그 싸가지 없다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겁먹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팀장인데, 내가 국장인데, 내가 본부장인데 그런 거 어떻게? 죄송하지만요. 저희 다단계는요. 수당이 깡패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단계는 수당이 깡패예요. 그리고 유지직급으로 일하자. 내가 명목직급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부장인데, 내가 국장인데 그게 무슨 오히려 그 직급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팀장, 국장, 본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명목직급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팀장이에요. 오토 팀장인데 저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항상 바닥에서 굴러다녀요. 왜냐? 아직 오토국장 안 됐잖아요. 아직도 제품 마사지 하면 옆에다 이렇게 쪼각쪼각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팁이 많이 방출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제 중국 산하 위챗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챗방을 운영할 때 여기 보면 돈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돈주머니. 돈을 뺏는 거거든요. 여기 돈을 보내면 자기들끼리 막 돈 뺏기 하는 거예요. 놀이.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중강의를 올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돈 뺏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재밌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뭐 한국 돈으로 치면 50원, 100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인원수의 거의 대부분은 제 우측 파트너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제 좌측과 우측 카톡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좌측 파트너들을 이렇게 카톡별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방 또한도 따로 운영을 해서 그들과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을 갖는 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꾸만 종업원의 의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제 파트너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강전원 국장님, 이번에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 있는데요. 아, 이거 이번에 복주머니 하는 거 돈 들어가는데요. 스폰서한테 도움 좀 요청하죠. 딱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끊었습니다. 저부터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위로. 나중에 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포인트요? 받는 거 좋으세요? 다 쥐약입니다. 불량식품이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폰서가 주는 PB는 쥐약이다. 적어 놓으십시오. 스폰서가 주는 PB는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불량식품이죠. 스폰서가 주는 PB는 그거에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만들겠다라는 생각, 나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스폰서가 주는 PB는 뭐라고요? 불량식품. 불량식품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거다. 그거 뭐냐? 같이 재심합력 할 때. 그게 아닌 이상이야 스폰서한테 바라는 게 오히려 쥐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파트너들한테 줄 게 더 많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려 죽어도 불가능합니다. 저 이번에 제산에서 직급자 10명 나오거든요. 10명 나오는데 그 사람들 10만 피씩만 도와주면요. 저 지금 타고 다니는 BMW 다 팔아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 해주는 거 여러분들 스폰서한테도 바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나로부터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알았다. 그러면 강전원 네 얘기는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처음에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애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품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짓수가 아니라 만족도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족한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애터미를 시작한 계기가 치약과 칫솔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생리대 안 쓰겠죠. 립스틱 안 쓰겠죠. 근데 치약과 칫솔을 거품 물고 얘기했더니 그 감동이 전달돼갖고 초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반한 제품이 최소한 3가지 이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한테도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사장님, 애터미에 좋아하는 제품이 뭐뭐뭐예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딱딱딱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으세요? 라고 이렇게. 그게 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품을 쓰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미팅 참석을 해야 되겠죠. 미팅 참석. 자, 미팅 참석은 왜 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아, 이 스폰서가 들어오래서 들어왔어. 아, 내가 애터미 할 거니까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공하고 멀어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이 저녁 줌 미팅에 나 성장하기 위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각오가 있으면 그 강의가 더 잘 들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미팅 참석한 이유는 뭐다? 내가 성장을 통해서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제발 못한다는 말 여러분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을 할 때 두렵고 힘든 거 압니다. 때론 겁나고 용기도 안 나는 거 알아요.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정희 총장이가
또 우리 정인욱 총장님의 감동적인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주제 넘게 강의하다가 달달달 떨려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을 못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저는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신정희 총장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반 성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도 그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도 말하는 게 두려울 거예요. 누군가한테 거절을 받고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실수하는 거 용기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대표해서 애텀이라고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내가 잘해야지만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잘해야지만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잘해야지만 가난에 찌들었던 내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된다.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 정말 두렵지만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팅 참석을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자, 이제는요. 자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랑? 회사 자랑. 어떤 자랑? 제품 자랑. 어떤 자랑? 수익 구조 자랑. 저는 요즘에 이 수익 구조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냐면 재테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요즘에 재테크 많이 하죠. 금, 달러, 주식, 부동산.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리스크, 위험부담이라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부담이 클수록 큰 돈이 되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애텀에 위험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만 강조해서 사실 재테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죠. 자, 그러면 최고의 재테크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손해보지 않는 재테크가 있는데 쓰는 것 순간에 이익도 되면서 사장님의 삶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애터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자랑을 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후속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품을 자랑했고 회사를 자랑했고 그러면 그 제품과 회사를 자랑한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 바로 후속 관리. 플렉시브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되도록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걸 잘해요. 야, 폼클렌즈 써보니까 진짜 좋지 않냐? 그러니까 야, 모르겠어. 나 별로던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폼클렌즈 쓰니까 촉촉하지 않아?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폼클렌즈 진짜 싸지? 그런 거 같긴 해. 그러니까 좋지, 애터미거. 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후속 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재테크하는 사람도 야, 저는 재테크할 때 이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제가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 그 그림도 그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그림을 많이 그리냐면 이 그림으로 많이 안내를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다 뿜뿜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크루팅 할 때 쓰는 스킬, 그리고 제가 사업자들한테 미팅하는 방법 한 번 더 들어보셔서 여러분들로 만드시고 사업의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구들 미팅할 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그려주고요. 자,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하고요. 요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요 퀴즈를 맞추면. 근데 이 퀴즈는요. 죄송한데 못 맞추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사장님? 나이 맞았어요. 선물 드릴게요. 아싸, 어떻게 그걸 또 맞추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벌써부터 그 분위기가 뜬다는 거예요. 텐션을 업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경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품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줘요? 아니, 주고 내 사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까지 폼클렌즈, 여러분들 라카에 잔뜩 있잖아요. 여러분들 트렁크에 잔뜩 있잖아요. 여러분, 제품이 라커나 트렁크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 제품에 일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신정희 총장인 것 같아요. 제품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품에서 발이 나와 그렇게 걸어다닌다고. 제품이 라커나 트렁크에서 나와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주던지 팔던지. 근데 여러분들 못 팔잖아요. 잘 파십니까? 못 팔아요. 왜냐면 저도 못 팔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다수가 못 팔아요. 근데 자꾸 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라니까요. 선물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따뜻해져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일을 구할
확률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사실 20대 때는 이렇게 구하기가 많대요. 근데 30대가 되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40대가 되면 거의 없고요. 50대가 되면은 구하기 힘들대요. 근데 60대가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고 잘못 냈대요 라고 얘기해요. 구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사장님이요. 주인이에요. 250만 원을 월급을 줄 건데 20대 주실래요? 60대 주실래요? 거봐요. 사장님도 여기 줄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 나이는 여기네. 그러면 이 위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병원비. 두 번째, 생활비. 세 번째, 저는 이걸 표현하죠. 준조세라고 하죠. 준조세, 즉 뭐냐? 경조사비. 자, 우리 경조사비 많이 나가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한번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것들 중에서 요 생활비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줍니다. 여러분, 궁금증을요, 해소를 시켜주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심어주는 순간 애터미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자, 짜장면이 있습니다. 3,000원짜리를 둘이서 먹는다면 6,000원이 되겠죠. 자, 6,000원짜리를 세 끼를 먹는다 치면 2만 원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한 달을 먹는다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 그리고 이거를, 자, 60만 원이죠. 그리고 이거를 1년이라고 치면 600만 원. 그리고 이거를 10년이라고 치면 6천만 원. 그리고 이걸 40년이니까 곱하기 2억 4천만 원. 그러면 딱 얘기하죠. 사장님, 짜장면값 2억 4천만 원 벌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표정이 이제 웃죠. 그때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짜장면 값이요, 40년 동안 오르면 안 돼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일하시는 건요, 이 꼬챙이에 있는 꽃감이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 꽃감 다 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장님과 저가 하자는 거는 이 우물을 파자라는 거예요. 우물. 자,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파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 마르면 두레박 내려서 물 그냥 아무 데나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을 파자고요. 라고 하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속 미팅을 하시면 좋다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후속 관리라고 스폰서와의 연결을 하시는 게 이 사업의 관건이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때 자기가 혼자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텀이란 도구를 이용하면서 스폰서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머니파워. 여러분들이 신정희 총장님보다 이쁘고 정현옥 총장님보다 말을 잘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없는 게 있어요. 그 두 분들에게 머니파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이용하셔서 수당을 받으면, 야, 그 수당 우리 신정희 총장님 포인트 다 넣어준 거야. 너 고맙지도 않냐? 가자.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지. 야, 그 포인트 정인호 총장님이 자기 어려운데 다 넣어준 거. 가자. 커피 사드리러.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할 때 어떻게 해요? 언니가 수당 한번 넣어줬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몇 개 주문해서 써. 오빠 요번에 힘들다고 해서 내가 포인트 한번 넣어줬어. 여러분, 그 7만 원 넣어준다 무슨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같은 동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사람을 스폰서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해드릴 내용은 낮은 기회를 또 얘기하고,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전에 했던 모든 얘기를 까먹기 때문에 이상 여기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포기하려고 탈퇴 버튼까지 눌렀던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신정희 총장님이 LA에서 강의를 했던 그 강의가 저는 항상 기억에 떠오릅니다. 포인트 올리는 거요? 아니에요. 신정희 총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별로인 날, 별로인 날, 별로인 날, 별로인 날, 그저 그런 날, 별로인 날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그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보냈더니 내가 오토팜회사 팀장이 됐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반드시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애텀이라는 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태양, 바람, 비, 구름 다 공짜로 줬잖아요. 감사함 모르잖아요. 애터미 또한도 공짜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모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 삶이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었던 이 강전원이 되었다면 왜 여러분들이 못 해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하길 바랍니다. 뭐냐? 난 반복의 지루함을 즐기고 거절의 슬픔을 이겨내서 성공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 습관이 바뀔 거고,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실 거고요. 인격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운명 또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밤 강의 듣느냐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3년 뒤, 5년 뒤에 유럽 크루즈 여행 가서 야 우리 그때 야 연합강이 나쁘지 않았어잉? 라고 하면서 와인잔을 탕 하고 땡길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강사의 3요소를 다 갖춰주신 우리 강전원 국장님께서 사업의